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4477님이 모종을 심은 텃밭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선집중과 텃밭 가꾸기는 저의 엔돌핀입니다. 뭐 심으셨나? 요거 사진을 보면 우리 시골 출신인 제이비가 바로 알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텃밭은 상추, 고추 뭐 이런 거 많이 심거든요. 깻잎 뭐 이런 거. 그러게요. 사진 나중에 한번 보고 제이비가 알아봐 주세요. 네, 넘어갑시다. 네. 내 사랑 싸가지님, 처음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고2 딸과 매일 아침밥을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고2 중간고사 준비하는 딸에게 힘을 주세요, 제이비. 제가 이미 이 자리에서 합격 명당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험 명당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4287님, 어제 면접 봤는데 합격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시선 집중해서 좋은 기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이번 청취율 조사 대박 이렇게 주셨네요. 저도 수염 기르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방송할까요? 모시 입고 어떻게 좀 먹힐 것 같지 않나요? 먹힐 것 같네요. 4287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기운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4287님이 잘 준비하고 잘하셨기 때문에 네. 합격이 된 거겠죠. 그래요. 저도 아호를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뭐라고 지을까요? 제비? 자, 넘어갑시다. 있잖아요. 머털도사. 네, 아호, 호. 네, 죄송합니다. 저는 머털. 저는 만자 돌림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많이요? 왜요? 천보다는 많잖아요. 아하.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1님. 흐린 날의 부산 오늘도 청취되게 합니다. 그나저나 시선집중 라디오 광고 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흥얼거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떤 건지 알아요, 제이비? 시선 집중 광고요? 네. 몰라요.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저희 방송 시간에 나가는 광고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랑 제이비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튼 뭐 재미있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된다는 건 중독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시선 집중에 중독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국민의힘이 최상병 사망 사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자리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밝혀내야 될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비호하며 운영위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시영 비서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운영위를 좀 열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칼에 이양수 수석은 거절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단칼에 거절한 이유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기자들 앞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최근 며칠 보면은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조금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어제의 발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부정적인 입장은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조 때문에 운영이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기조는 본회의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즉,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 집단 퇴장에서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다른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유라 함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저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집단 불참, 그래서 투표 원천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건데요. 물론
찬성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이 당의 방침을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이건 이탈을 넘어서 거의 반란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런 상황까지 연출될지는 그냥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선 자 그냥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투표에 불참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놓고 풀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러면 저 방법이 더 큰 사달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냥 표결에 참여하면 최소한 하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하느냐?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이게 기초 정보,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무엇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단속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집단적으로 투표에 불참을 하면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말고 혹시나 더위 있을지도 모르는 찬성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단속이라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이탈표가 나오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재표결에서 찬성표가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상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사달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뭡니까? 영수회담에 반드시 의제로 올라갈 게 바로 이 문제, 최상병 특검법일 것 같은데요. 의제로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전해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고려해서 나온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지도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영수회담 테이블에 이 의제가 올라간들 영수회담에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입장차만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따로 빼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영수회담 2차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만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고요. 오히려 실무회동 후에 홍철호 정무수석, 민주당 천순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브리핑을 열어서 왜 빈손으로 끝났는지 약간 서로를 탓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네. 뭐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 대통령실이 회담 날짜로 29일과 5월 1일, 2일 뭐 제안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29일과 5월 1일 중에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함께 오찬을 하면서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어제 실무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양쪽 말을 들어보면 이래서 만나기는 만나는 건가?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말 그대로 만나면 만나나 보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공전되다가 결국은 결렬이 되어버리면 또 정책 부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주혜 원내대표의 음성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신데 5704님, 여당이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총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슷한 의견 많으세요. 뭐 세련님도 심각하다고 총선을 통해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링님은 국민이 죽은 일인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네. 이거를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좀 궁금해지고요. 한편 오늘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유재은 관리관은 장관의 법률 참모로 당시 대통령실과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선소를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은 그 누가 지시한 거예요? 장관이 예. 검찰단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 회수 자체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귀국한 뒤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인데 위증 논란에 조금 휩싸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제 JTBC가 보도한 걸 보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정권을 쥐고 경찰과 1차 협의를 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기초해서 국회에서의 답변과 다른 거 아니냐. 네. 지금 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더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의혹을 전제로 하면 여기서 추가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바로 8월 2일, 그러니까 사건 기록을 회수해간 그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가 두 사람 간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재현 그 법무관리관은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정권을 행사했는가? 혹시 이것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 이게 또 지금 규명돼야 되는 의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175님이 도대체 왜 최상병 수사에 개입하려 했나요? 설명 좀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설명이 지금 수사로 가늠이 될지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과 관련해서 3149님은 의제 정하지 말고 일단 대화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생방송으로 하면 어떨까요? 뭘 건의하고 뭘 반대했는지 어떤 얘기에는 합의를 이뤘는지 이런 거를 국민이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전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뭐 저기 잠깐 인사하고 잠깐 뭐 그 앞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영상에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전 과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요. 예. 대화의 자리가 다음 주에 과연 있을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공수처 수사도 오늘 이뤄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모아 한미일 회담을 했을 때 한일 두 정상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인도 태평양에는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 만약 나에게 진정으로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이들 두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캠벨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건 뭐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태 전략의 기초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요구 압박해 왔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치면서 이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였고 그 덕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악수를 했던 것, 미국이 볼 때는 보기 되게 아름다웠던 장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의 관점에서의 평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뉴스로 픽한 건 그 다음인데, 자, 커트 캠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언론 공지로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언론 공지를 했다는 건데 네. 저도 궁금합니다. 왜 공지를 했을까요? 여당의 총선 참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용산 입장에선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국내의 평가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도 고려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헤아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저는 딱 하나만 한번 냉정히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두 가지의 최근에 벌어진 두 개 사례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복납했고 우리 외교부는 항의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를 왜곡한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2종을 추가 검정 통과시켰고 우리 교육부는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겁니까? 한일 관계에서. 캠벨은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극찬을 했는데 미국의 이익 관점 말고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도대체 무슨 변화를 가져온 겁니까? 용산은 공지를 돌릴 만큼 우리 국민들이 캠벨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판단은 촌철님들에게 맡기고요. 딱 하나의 촌철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쿠라미님, 그래서 일본이 한일 관계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폐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죠. 유류분 제도는 인지상정, 가족의 도리를 전제로 한 것인데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족의 혜택을 주는 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토달 건 없고요. 문제는 국회입니다. 왜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여러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안 입법을 하지도 않은 경우, 그냥 내팽개쳐줬던 경우 여러 번 본 바 있습니다. 이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가 악용된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게 고 구하라 씨 친모의 상속 문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20대 국회 때 발의됐는데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요.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지만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1대 지금 국회 임기 며칠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 점을 환기시켜드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도 중요한 숙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제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국민을 보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국회의원들한테는 선생님이 국민인데 딱 총선 때만 선생님 대접을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제이비의 아호 많이 등장했는데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